페이지는 111페이지고요. 에너지 파트.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453번입니다. 태양에너지 생성과 핵융합이라고 했어요. 여기 정답 나와 있죠. 태양의 중심부 핵 부분에서 온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 에너지가 사방으로 뿜뿜. 그 중에 우린 일부만 받는다. 근데 그 일부의 태양 에너지가 우리는 지구의 거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죠. 99.9%.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가 중심부 핵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복사층이라고 돼 있죠. 복사층이 뭐냐? 모든 에너지가 무지막지하게 방출될 때 아무것도 없다. 복사 에너지 형태로 뿜뿜하는 구간, 그게 복사층이고요. 너네 알다시피 태양은 주기혈성이고 수소와 헬륨이 대다수야. 그 수소와 헬륨 기체들은 이 대류층에 있어. 그러면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죠?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그럼 막 무슨 현상이 생겨? 대류. 그래서 대류층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추억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과학, 바로 태양 내부에 있는 대류 현상 때문에 쌀알무늬가 생기죠. 쌀알무늬가 맞는데요. 이거 경상도 애들은 쌀알무늬라고 하죠. 아니, 알겠니?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알아봤고 A를 뭐라고 한다? 핵이고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핵융합반이 일어나요. 자, 1번 A에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가벼운 원소들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야. 무조건 질량 결손한다. 핵반응, 질량 결손. 이 꼴이야.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요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 차이를 델타 M이라고 한다면 그때 에너지 E는 델타 MC 제곱이라고 합니다. A에서는 수소와 헬륨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 야, 기체 상태로 존재하면 말이 안 돼요. 여긴 1500만 켈빈 이상이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원자핵과 그 다음 전자가 분리돼. 그래서 기체가 아니라 플라즈마 상태예요. 그 다음 A에서 생성된 에너지 일부가 지구에 전달. 맞습니다. 됐니? 그 다음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태양, 지구 아무것도 없음. 선생님,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있잖아요.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이 있어? 조금 있어? 조금 있어. 그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국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때 그 어떤 녀석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거, 이걸 복사라고 하는 거고, 이때 요 에너지 형태가 바로 들어는 봤을 거야. 전자기파 형태. 무슨 형태?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를 평상시에 우리는 뭐라고 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진공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거야. 됐죠? 그래서 3번은 뭐라고 고쳐야 돼? 플라즈마. 자, 그 다음 45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56번. 이건 뭐? 핵. 이거 복사층, 대류층. 됐죠? 자, 그 다음 평균적으로 여기 태양의, 아니 평균적이 아니라 태양의 이 둥근 표면을 광구라고 한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있어요. 됐죠? 그 녀석들이 지들끼리 막 이제 융합을 합니다. 그치? 그럼 융합을 하면 이제 에너지를 뿜뿜 하면서 헬륨 원자핵 1개로 바뀌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수소 원자핵 4개를 우리가 이꼴 뭐라고 해? 양성자 4개라고 하죠. 수소 원자핵 자체가 양성자 4개예요. 그 다음 현재 이게 A 상태에서 초고온 상태 아니야?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 2개로 바뀔 수 있어.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 그래서 잘 봐. 양양양양 아니야. 됐지? 그 상태에서 중중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져?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왜? He2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맞죠? 그 다음 원자핵이니까 2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죠?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질량 결손 때문에. 됐죠? 됐니? 자, 이거를 굳이 수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애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죠. 얘도 양성자라고 하죠. 그럼 얘는 좀 이따가 뭐가 돼? 중성자, 얘는 중성자가 돼야 되지. 이 정도는 알지? 양성자의 질량을 우리가 A라고 하죠. 중성자 하나의 질량을 B라고 하죠. 헬륨 원자의 1개의 질량을 C라고 하죠. 됐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2개의 A에다가 2개의 B를 더해. 2A 더하기 2B. 맞죠? 됐니? 거기에서 뭘 빼죠? 하나의 C를 빼죠. 그게 바로 델타 M이야. 그래서 근데 누가 커야지 델타 M이 생겨? 얘가 크고 얘가 작아야 되죠. 요 값이 크고 요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질량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자, B는 대류층이다. 복사층이죠. 요건 C입니다. 땡. 나는 수소 핵 분열. 에휴, 니네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선생님한테 현재 배우는 이거 또 얘기해 줘야지. 고2인데 중1고 2학년이야. 여학생입니다. 전교 2등짜리예요. 걔가 1학년 때 이거 틀렸어. 핵융합하고 핵분열하고 그거 글자 두 글자 헷갈려가지고 딱 하나 틀렸는데 그거 틀렸어. 아우, 니네 욕먹는다. 그리고 걔는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이거 나올 때마다 또 틀릴 거야, 또 틀릴 거야. 맨날 나한테 약 올리면 당한다. 니들 약 올리면 안 돼. 핵융합이에요. 핵분열 아니에요. 나는 A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어. 맞죠?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의 질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중심부에 수소는 없어지고 헬륨 늘어날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소가 아예 없어지면 이 헬륨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 태양이 점점 커지네. 이게 1학기 때 배웠던 뭐가 돼? 주기열성 다음에 적색거성. 그렇게 되는 거죠. 헬륨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의 4개의 질량보다 작다라고 하셔야죠. 이거 누가 커야 돼? 이게 커야 돼요. 정답은 몇 번? 3번. 쉽죠? 여기는 편안하게 푸시면 됩니다. 454번입니다. 자, 태양에서 태양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 자, 수소 핵융합 반응 나오는 거고요. 자, 맨 먼저 수소 원자핵이 핵융합한다. 맞습니다.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보존된다? 아니, 질량은 감소해. 조심할 거. 질량은 감소하는데 질량수는 보존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뭐가 보존된다고? 그러나 보존되는 게 있어. 이거 무슨 반응이야? 핵 반응이죠. 내가 조금 고급 과정인데 하나 써줄게. 핵 반응, 핵 융합이건 핵 분열이건 일정한 게 뭐냐? 질량수는 일정해요. 질량수라고 해서 질량수가 뭐야?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 반응 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과 반응 후 양성자의 중성자의 합은 똑같아. 그 다음 두 번째, 전하량도 일정합니다. 선생님이 왜 보존이라고 안 쓰고 일정이란 말을 쓰느냐? 너네 질량보존 법칙이라고 착각할까 봐 그래. 이건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질량수가 보존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 숫자 하나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일정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런 얘기야. 잘 봐라. H가 있었는데 1에 1짜리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됐어? 니네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깊게 얘기 안 한 거야. 그 다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결론이야. H2에 2에 4짜리. 맞아요?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 방금 전에 뭐라 했지? 모든 핵 반응은 전하량이 일정하고 질량수가 일정해야 된다겠지. 전하량은 요것 때문에 생기지. 양성자. 지금 플러스 1짜리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됐어?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전하량이 4야. 됐어? 그러면 반응 후에도 전하량이 4가 돼야 돼. 얼마밖에 없어? 2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뭐가 모질라? 2가 모질라. 일단 머릿속 기억하시고, 그 다음 질량수는요, 양성자가 4개야. 그치? 양성자가 4개인데 이건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4개죠? 질량수는 똑같네. 그치? 맞아요? 되니? 이거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로 바뀌었을 뿐 핵자는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여기에 플러스 뭔가 어떤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거 완전 고급이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뻔하보자 뻔데기. 잘 봐. 여기가 2자가 들어가고 여기가 0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아래가 2자인 녀석은 없어요. 대신에 1자이고 0자인 녀석이 2개 있으면 되겠지. 그쵸? 여러분 2 곱하기 0은 0이고 2 곱하기 1은 2잖아. 그래서 4 곱하기 1은 4. 2 더하기 2. 오케이. 4 곱하기 1은 4. 4 더하기 빵은 4. 맞잖아. 원래 이게 핵반응식이야. 그런 다음에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요 자식이 누구냐라는 요 자식이 후보가 될 만한 애들 기본 입자들 한번 볼게요. 양성자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P라고 쓰고 이게 곧 수소 원자핵하고 같죠? 그래서 얘는 1의 1자리라고 씁니다. 얘는 들어갈 수 있어? 아니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지. 여기가. 그치? 그 다음 중성자는 녀석입니다. 뉴트론이라고 해서 N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얘는 0의 1자리. 이거 0의 1? 이건 1의 0이잖아. 그치? 이것도 돼야 안 돼? 안 돼. 그 다음 전자라는 녀석이 있어. 전자는 2라고 쓰고 마이너스 1의 0짜리. 야 이게 가장 그나마 비슷하지 않냐? 맞지? 아니야? 여기 1이고 0이니까. 맞지? 근데 얘는 그냥 1이야? 즉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새로운 게 나와. 이 전자에 반대가 되는 반입자가 있어. 이 세상은 항상 반입자라는 게 있거든. 반대되는 입자. 그런 전자를
양의 전하를 가진 전자다라고 해서 양전자라고 하고 얘는 2의 1의 0짜리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1의 0짜리, 2의 플러스가 들어가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양전자라고 하고요.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좀 고급인 책들이 있죠. 두꺼운 책들. 이 내용이 나와요. 알겠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표면 온도가 6000도씨인 태양 표면 광구라고 합니다. 이거 광구. 광구에서 일어나니? 아니요. 중심부 핵에서 일어나죠. 온도가 모질릅니다. 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돼요. 이거는 1학기 때 배웠던 거야. 정답은 1번. 자, 457번입니다. 자, 중성자하고 양성자라고 했는데 양성자 M1, 중성자 M2, 헬리번자 3. 그러면 뻔할 뻔자 번데기죠. 자, 2개 M1 더하기 2개 M2 가로 열고 하나 닫고 빼기 하나의 M3.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펠타 M.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거 똑같죠? 기호만 바뀐 거죠? 자, 핵융합 반응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 얘가 크고 얘가 작아야 되니까 맞죠?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될 때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죠. 이걸 뭐라고 해? 수소핵융합. 정답은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 455번. 수소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이유라고 돼 있어. 뭐라고 쓰면 돼? 반응 후 질량이 결손되며 그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455번 끝. 다시 한번.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며 그 결손된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넘겨. 왜 안 넘어가? 자, 458번입니다. 자,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 전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온다고 했어.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20억분의 1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또 웃긴 거 적도는 존댓말이 받고요. 고緯도로 올라갈수록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 태양의 고도가 내려가요. 태양이 내 머리에서 쏘는 게 아니라 점점 아래에서 쏩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 면적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에너지는 똑같은데 면적이 차이가 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꼭 씁니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감소해서 위도가 증가할수록 우리는 온도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됐죠?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지구 부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복사 평형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도는 에너지가 남아들고요. 극지방 갈수록 에너지가 모질라는 거야. 됐죠? 자, 식물은 뭐를 통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동화작용이죠. 태양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영양분으로 저장해서 우리 몸속에 저장해. 일단 먼저 쓰고 남는 거 저장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다른 생물체가 처묵처묵 해가지고 생명활동 유지하는 데 씁니다. 한편 불균등하게 가열된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불면 이라고 돼 있어. 바람은 기권에서 공기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다. 태양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이동이니까 운동 에너지. 됐죠? 광합성,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죠. 그 정답은 3번. 됐죠? 자, 그 다음 460번. 지구에서 탄소 순환, 물의 순환. 맞아요. 대기의 순환을 일으켜 에너지를 순환시킨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구 전체의 복사 평행에 유지하죠. 관여하죠. 그래서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 기온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히려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극지방은 더 뜨거워지고요. 적도 지방은 더 떨어졌어요. 너네 그거 알아? 올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그치? 쿠로시오 해류라고 있어. 나류가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수온이 평년보다 1점 몇 도가 더 올라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너네 되게 맛있게 먹는 되게 맛있게 먹는 대게라든지 갑각류 그런 것들도 많이 안 자랄 거고. 저 문제는 뭐냐면 양식장에 있는 치어들이 있어. 어린 물고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상시 먹는 광어라든지 우럭 못 먹을 수도 있어. 응? 알겠니? 자, 그다음 화석연료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에 저장되어 화력 발전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죠.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맞습니다. 같은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 양은 어디에서 같다? 아니죠. 밑줄 쳐. 같은 면적 태양 에너지. 얘는요. 이렇게 쓰면 되죠. 위도가 올라갈수록 같은 면적당 태양 에너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같은 면적당 태양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극지방과 적도지방에 기온차가 발생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61번 볼게요. 461번의 이 그림은요, 뭘까요? 태풍입니다. 태풍을 다른 말로 열대 저기압이라고 해. 열대 현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다라고 해서 열대 저기압이고, 이게 안 좋은 것만 있느냐? 아니,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쪽 고위도 쪽으로 오기 때문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너네 록조 현상, 적조 현상 알아? 그거 다 얘가 망가져. 얘가 다 없애줘. 알겠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 온 적 있어? 없지? 별로 없잖아. 태풍 발생해가지고 비 많이 내렸다. 못 들어본 것 같지 않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더운 거야.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자, 그럼 이런 거 볼게요. 적도 부근에서 물이 태양의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증기가 되어 높이 올라간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뭐가 되겠어? 구름 만들면서 강한 상승기류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만든 게 이 태풍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역에서 태양 에너지가 수증기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때 태풍 발생. 맞습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자, 그 다음 높이 올라간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이 되어 구름을 만들면서 에너지 방출을 하고, 이 에너지가 강력한 바람을 일으킨다. 그게 바로 태풍이다 라고 나와 있고, 니은에서 수증기가 방출된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 맞잖아. 바람이라고 써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동하여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중도 지방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이거 전부 다 맞네. 5번. 자, 그 다음 459번.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다양한 에너지, 식물이 양분을 얻는데요. 그럼 이게 뭐야? 광합성. 그 다음 동물이 식물을 섭취하고 땅에 묻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는 화석 연료가 되겠죠. 석탄, 석유. 요게 석유. 얘가 석탄. 그런 다음에 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화석 연료를 가지고서 발전소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거 화력 발전이 되겠죠?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 그럼 열 에너지가 뭐 한다고 했어? 물 끓여.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 그 수증기가 운동하면서 발전기 터빈을 돌리죠. 그때 전자기 유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바람 불려면은 태양 에너지가 어디에? 바람은 기권에서 공기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권에 흡수돼야 되죠. 기권에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바람 때문에 풍력 발전의 에너지원. 그럼 풍력 발전은 얘는 물 안 끓입니다. 그치?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곧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건 물 끓이지 않아요. 자, A는 화합성이다. 그렇지. B에서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했어. 아니죠. 운동이죠. 또는 역학적 에너지죠. C는 핵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력 발전이죠. 화라고 쓰셔야죠. 정답은요, 기억입니다. 1번. 자, 462번. 수권에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 오케이. 수증기가 상승하면서 다시 물방울이 되어 구름을 형성. 맞아. 됐죠? 그럼 이때 이 기권에선 태양 에너지에 바람이 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쓰겠죠?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바람이 불려면 운동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억이야. 그럼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이 중력이 아래로 떨어지면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중력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변환되는 거야. 됐죠? 넘겨. 자, 1등급. 뭐 이게 1등급이야. 자, 한국의 인공태양 아이터라고 돼 있어요. 야, 아니 이거는 아니지. 내가 말 잘못했네. 전 세계에서 인공태양을 모방해서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나라 간의 연합이 있는데 그때 만드는 게 아이터라는 거야. 그걸 만들기 위해서 크게 만들려면 조그맣게 만들고 실험을 해야 되지. 맞죠? 그 실험하는 게 우리 대전에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그게 바로 케이스타예요. 이게 케이스타예요. 이게 인공 핵융합이야. 알겠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태양 내부는 1,500만 도시 정도 되면 반응이 일어나거든. 근데 우리는 1,500만 도시 가지고 반응 안 일어나. 왜? 사용하는 연료부터 틀려. 잘 봐. 원래 순수한 태양은 일반적인 1의 1짜리 수소 쓰지. 얘는 뭐 쓰냐? 중수소 씁니다. 뭐하고? 삼중수소하고. 그러면 1의 2짜리하고 1의 3짜리 쓰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반응을 보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아래에 있는 거 1 더하기 1은 얼마? 2. 맞죠? 전화량 일정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여긴 0이잖아. 그럼 여긴 뭐라고 써야 돼? 2라고 쓰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 2의 3짜리 더하면 얼마가 나와? 5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 1이 있지. 이게 중성자야. 그럼 여기 뭐만 있으면 돼? 4.
그래서 니은은 수소 아니 헬륨 원자핵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낸 거지. 그럼 이때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질량 결손 에너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 이때 써먹은 게 뭐야?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빵. 맞죠? 전하량 일정.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질량수 일정. 이걸 써먹은 겁니다. 하지만 질량은 보존된다 안 된다? 죽었다 깨라도 안 된다. 됐음?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이거 일어나려면 몇 억도가 필요해. 보통 10억 그 정도. 야, 그럼 궁금한 거 있지 않냐? 승현아, 10억도씨를 어떻게 견디어? 야,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모아서 어느 그릇 안에 놔야지 안 흩어질 거 아니야. 모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쏜다고? 10억도씨를 가열해야지만 쟤네들이 이 반응을 해요. 맞아? 그럼 10억도씨를 견딜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잖아. 그 그릇 인성아, 가능 불가능? 현존하는 어떤 물체든지 간에 그 온도 안 됩니다.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연구를 하고 해답을 찾아내죠. 그래서 드디어 만들어냈어. 그 만든 그릇이 뭐냐? 일종의 자기장 그릇이야. 뭐라고? 자기장 그릇. 강력한 전류를 흘려서 거기에 강력한 아주 매우 큰 자기장을 만들어. 그 안에다가 이제 뭐를 하는 거야? 높은 열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열 때문에 열이 주변에 있는 자기장을 못 들어. 그래서 열이 모여. 그래서 지들끼리 반응. 이 장치를 토카막 장치라고 불러요. 이름에서 딱 알다시피 이거 1960년대 러시아에서 개발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치? 60년 정도 된 기술입니다. 자, 기억. 자, 기억은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했다. 맞습니다. 니은의 원자 번호는 4번이다. 2번이죠. 헷갈리면 안 돼. 중수소와 함중수의 질량의 합은 헬륨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해야죠. 근데 이걸 만약에 중수소와 삼중수의 질량수의 합은 헬륨의 질량수와 같다. 그건 맞죠. 질량수냐 질량이냐 헷갈리지 말라. 진짜. 자, 465번. 태양은 크게 열에너지와 비에너지가 있다. 열에너지를 가지고서 풍력 발전하려면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죠. 공기의 운동에너지. 그래서 풍력 발전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얘들아, 그럼 전기에너지가 만드는 이 과정은 전부 뭐예요? 전자기유도죠. 그런데 여기에 전자기유도가 안 들어가는 새끼가 있어. 자, 얘네들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전자기유도 맞거든. 이건 뭐라고? 전자기유도 맞아요. 자, 그 다음 빛에너지가 이제 식물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 화학에너지로 바뀌어. 그 화학에너지를 가지고서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화력발전을 하면 또 역시 전자기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나와. 그런데 여기 봐봐. 빛을 직접 전기로 바꿨지. 이게 누구야? C. 이 자식이 뭐야? 유일하게 전자기유도 안 써먹는 녀석이야. 이게 바로 태양 광발전입니다. 너네 태양 열 발전하고 태양 광 발전하고 헷갈리면 안 돼. 태양열은 물 끓입니다. 됐죠? 그 다음 태양광 발전을 쓰는 이런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해? 태양전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광다이오드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생물체에 의해 열에너지가 A에너지로라고 돼 있어. 생물체에 의해서 열이 A로? 아니죠. 생물체에 의해서는 빛이 B로 바뀌죠. 1번 틀렸네. 광합성 과정을 통해 태양에너지가 B에너지. 맞아요. 태양전지는 C로 적절. 맞네요. 니은 디귿 4번. 자, 464번.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는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죠. 그렇지? 이게 몇 분이야? 3분입니다. 누구? 양성자와 이때 이 양성자가 곧 H1의 1짜리 플러스하고 동일하다. 그렇죠? 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됐어. 이때가 뭐야? 주계열선이죠. 뭐라고? 주계열선. 크기가 일정한 거. 이거 수소 핵융합이다. 그 다음 여기야. 핵융합로. 이게 인공 핵융합이야.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됐어? 자, 양성자는 기억하고 적당 맞습니다. 기억 4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같지 않죠. 무조건 예각해야 돼. 반응 전 반응. 니은 반응에서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니까 에너지 발생하는 거 맞네요. 기억 디귿 몇 번? 4번. 자, 466번입니다. 자,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복사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렇죠?
그때 이것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럼 지표에 따라 에너지 불균등이 생긴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모듈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 물이 열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물이 수증기로 돼서 위로 올라가면서 열을 방출해 구름 만들어져 운동에 그럼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 수소핵융합 반응 그다음 에너지 생성되는 원리는 질량결손 에너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 467번 광합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태양의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끝 넘겨. 자 아니 그냥 한 방에 하겠죠. 중간에 끊지 말고. 자, 발전과 에너지로 들어갈게요. 페이지는 116페이지입니다. 자 전자유도입니다. 자 전자유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바뀌는 거야? 뭐가 바뀌는 거야? 자속이 바뀌는 거야. 자속이 바뀌면 그거를 변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이론. 이게 바로 뭐야? 전자기유도. 이거의 자속 변화를 니들 학교에서 만약에 좀 쉽게 가르쳐 주려고 자기장 변화라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 자속 변화에 자기장 변화가 있는 거야. 원래 원칙적으로 내가 알려줬죠?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 델타 가로 열고 BS입니다. 즉, 잘 봐. 자기장이 변화해. 자기장 세기가 바뀔 수도 있고 자기장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러면 유도전류 흘러. 면적이 바뀌어도 유도전류 흐릅니다. 됐죠? 자, 1번. 화력발전은 전자기유도를 이용한다. 왜? 물 끓이잖아. 물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발전기 터빈을 돌려 운동이 전기. 맞죠? 자, 자석이나 코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되는데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 일부를 전기로 뿌리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델타 파이 생겼네. 유도 전류가 생기죠. 뭐 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쪽이다. 맞아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무조건 증가해야 되죠. 정답은 5번. 483번. 자, 여기 N극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게 좋아하시고 싫지? 오지마 이 새끼야. 그래서 청력이 존재해야 돼. 그치? 여기서 문제 왜 청력이 들어오느냐? 자, 내가 잘 들어. 나는 잘 못해요 라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말하는 걸 외우라겠지. 다가오면 오지마, 멀어지면 가지마.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푸는 건 이거죠. N극이 다가오잖아? 그럼 청력 존재하려면 여기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 돼야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운 거고요. 그 다음 나는 그래도 원리를 좀 알고 싶어. 그럼 원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풀라겠어? 이렇게 N극에서는 나오는 자기력선이 있잖아. 나오는 자기력선, 나오는 자기력선, 나오는 자기력선, 나오는 자기력선. 그럼 이 녀석이 저 멀리 있으면 나와서 여기를 통과하는 녀석이 한 선밖에 없어. 자기력선이 하나야. 자속이 하나야. 그 다음 이 녀석이 좀 내려와. 자기력선 3개. 더 내려와 5개. 그럼 얘 입장에서는 한 개 있던 애가 3개가 됐어. 좋아? 하나만 좋죠. 2개는 싫잖아. 그 2개가 내려가니까 나 2개를 밀어낼래. 없애기 위해서 내부에 검은색이 생길 테고 더 내려와서 5개가 되면 하나였던 애가 5개가 되어서 4개가 변했죠. 그 4개를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잘 봐. 자기력선이 전부 나가는 쪽이 위에가 생길 거 아니야. 나간다. N극. 쏙 들어간다. S극. 맞잖아. 원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푸느냐 아니면 원리를 알고 푸느냐 원리 모르고 그냥 대충 푸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극 돼야 돼? N극입니다. 그럼 여기가 N극 되려면 원형 전류네 오른 나사네 그럼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 방향 이렇게 흘러야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전기는 A에서 G 방향으로 흐르게 B 방향으로 흐르겠네. 자, 문제가 뭐라고 했어? 전류의 방향이 위에 같은 거라고 했어. 자, 내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알려줬지. 야, 뭐라고 했어? N극이 그치? 가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뭐라고 했어? S극이 멀어지는 거지. 그치?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다. 그럼 S극 멀어지는 거 누구야? 정답 D극.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기역은 정지에 있잖아. 얘도 정지에 있잖아. 그럼 얘는 델타 파이가 0이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 다음 니은하고 디귿은 둘 다 델타 파이가 0이 아니야. 그래서 전류가 흘러. 그런데 얘는 위로 가니까 못 가게 하려면 밀려. S를 잡아당기려면 반드시 N극밖에 안 되죠. 멀어지면 가지마.
그래서 정답 맞죠? 그 다음 얘는 네가 와? 운동의 반대 오지마 이세이야. 그래서 얘는 청력. 그러면 S극을 못 오게 하려면 여기가 S극밖에 안 되죠. 됐죠? 그때 얘는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얘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 그래서 이걸 플러스로 한다면 얘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는 무조건 교류다. 기억나냐? 이게 대답해야죠. 그렇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디귿 2번. 쉬운 문제입니다. 중3 문제예요. 자, 481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한마디로 얘기하면 델타 파이가 0일 때 뭐라고? 0일 때 0. 0, 0, 0, 0. 자, 정지한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집니다. 가지마! 오지마!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놈은 다가오고 어떤 놈은 멀어지니까 가지마 오지마가 생길 거야. 코일과 자석이 일정한 간격 유지한 채 등속. 얘들아 이게 문제야. 일정한 간격. 예를 들어서 이게 코일이고 이게 뭐야? 이게 자석이야.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거. 야, 얘하고 얘가 상대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거는 델타 파이가 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델타 파이가 0. 4번이 틀렸죠. 자, 정지한 코일 위에서 실에 매달린 자석이 좌우로 진동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 간단하게 하나만 그려볼게. 5번 그림입니다. 5번 그림이야.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릴게. 여기 G가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자석이 있어. 여기 자석이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이 상태에 있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여기까지 올린 거야. 자석. 그 다음에 손을 잡았던 돈을 딱 넣으면 얘가 내려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겠지? 됐니? 그때 이 아래쪽이 무슨 극이냐라고 봤더니 이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래. 그럼 이 입장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면 N극이 다가오는 게 되지. 오지마 이세이야. 그래서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 되겠네. 맞아요? 됐니? 그림이 이상하다. 그림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그림은 말이 안 돼요. 여기를 잘못 그렸어. 그림이 이상하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이 그림이 맞지. 됐어. 이렇게 그려야지 맞아. 됐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기 내려올 때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올라요. 근데 문제는요. 멀어질 때입니다. 멀어질 때는 어떻게 돼? N극이 멀어지잖아. 그치? N극이 멀어져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못 가게 잡아당기겠지. 그럼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돼. 그럼 N에서 S를 받게 되면 전류는 반대.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1m 내려왔다고 치자. 그러면 1m에 해당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지. 내려오면서 1m에 해당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냐, 사라지냐? 사라지죠. 그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되고 계속 손실. 그 손실된 걸 누가 뺏어간다고 했어? 이 새끼. 얘가 전기가 흐른다? 이 새끼 에너지 뺏어 먹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1m 내려왔어? 그럼 1m 올라갈까? 아니요. 0.9m. 됐어? 또 내려옵니다. 0.5m 내려오면 또 0.8m. 0.8 내려왔어? 0.7. 또 내려왔어? 0.6. 0.5, 0.4, 0.3, 0.2, 0.1, 빡!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요. 폭이 뿍 흔들리는 폭이 점점 낮아지면서 언젠가 멈춰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다 손실됐다는 얘기야. 이해됐냐? 이 문제도 간간히 나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정지한 코일위에서 좌우로 진동할 때라고 돼 있어. 이 좌우로 진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다가오면 오지마. 멀어지면 이것도 가지마가 적용되고. 이거 영원히 진동합니까? 영원히 진동 안 됩니까? 영원히 진동 안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진동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 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멈출 거야. 됐죠? 이것도 간간히 나와요. 다 같은 원리예요. 다 같은 원리. 지웁니다. Y. 그거는 이 새끼 알아서 가 뒤로. 조용히 고개 숙이고. 482번. 자, N극을 아래로 하여 움직였다 라겠어. 자, 일단 N극이 다가온다고 칠게요. 그럼 얘 입장에서 오지 마. 그래서 청력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극이 돼? N극이 될 거야. 됐죠? 되니? 그때 전구의 불꽃이 멀어져서 아래로 오면 변화가 커졌으니까 밝아질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뺍니다. 빼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S극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불꽃이 다시 밝아지는데 조심할 거 불은 꺼지지 않아요.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N극이 내려와 밝아져. 됐지? 밝아져. 다시 밝아진 상태에서 다시 뒤로 뺍니다. 그럼 다시 어두워져. 알겠니? 돼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지 꺼지진 않아요. 까먹지 마. 자 1번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구가 밝아진다. 맞죠? 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델타 파이가 커. S극을 아래로 움직이면 전구가 켜지지 않는다? 아니 이것도 켜져.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전구에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죠. 교류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 484번 이거는 별표해 놓으시고 별표해 놓으시고 잘 봐라. 여기까지가 얘들아 여기가 빗면이고 빗면에서 이렇게 내려올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빗면 내려오는 구간이야. 그럼 여기 구간은 편의상 여기 문제는 없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완벽하게 보존된다고 쉽게. 왜? 요 고리에서 좀 머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는 중력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어. 근데 문제는 이 운동 에너지 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A하고 B가 있지. 이 A하고 B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얘네들은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손실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얘가 내려와서 여기가 10m/s라고 할게. 10, 9,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왜? 계속 왼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필기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억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기억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럼 기억은 A하고 B 중에서 A에 가깝죠? 그치? 주로 A의 영향을 받을 거야. 어느 쪽으로 힘 받아? 왼쪽으로 청력을 받겠죠. 그쵸? 됐지? 그럼 왼쪽으로 청력을 받으니까 요 입장에서는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될 거야. 됐죠? 자, 이제 기억을 지나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으로 가면 여기 니은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요 A 입장에서는 이 새끼 보고 뭐라고 해? 가지마. 그치? 가지마. 인력이고.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A한테 받은 거야. 그 다음 B한테는 오지마 라고 해서 플러스 청력을 받을 거야. 이건 누구? B. 됐어? 그러면 얘는 여기가 S극이니까 요 부분이 N극이 돼야 되냐? 그럼 전류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 S니까 N극이 왼쪽이 생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올라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이 B 입장에서는 N극이 왼쪽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의 오른쪽이 N극이 돼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방해를 제일 많이 받은 건 니은이야. 여기서 급감속을 하겠네. 그쵸?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C. 마지막 여기 편의상 디귿이라고 할게요. 디귿. 디귿 같은 경우는 얘한테서 멀어졌으니까 주로 얘에 의해서 가지 말라니까 그래서 인력을 받을 거야. 누구에 의해서? 주로 B에 의해서. 그럼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되면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됐죠? 됐니? 해석 다 끝났다. 자, 1번. 기억과 니은의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아니. 여긴 조금 손실, 여긴 많이 손실. 그래서 기억이 더 커요. 이 새끼는 물 먹으러 가면서 무슨 몇 분이 걸려 이씨. 뭐? 이라인 씨. 넌 똥 싸고 왔구나. 김승현 똥 쌌대요. 자, 그다음 자석이 기억을 지날 때와 니은을 지날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 맞죠? 처음엔 빨간색, 두 번은 파란색. 기억과 니은에서 자석이 A로부터 받은 힘의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했어. 얘들아, 기억과 니은에서 A로부터 받은 거라고 돼 있어. 여기는 왼쪽, 여기도 왼쪽. 이거 하나 안 썼네. 이건 누구에 의해서 힘 받은 거야? A. 이렇게. 주로. 맞죠?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같죠? 정답은 니은이네요. 2번. 이 문제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잘 봐. 현재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남은 게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 제일 적어. 그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많았으니까 속도가 빠른 녀석에서 조금 느려졌지만 속도 변화가 커서 여기서 델타 파이가 제일 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가 유도 조류가 제일 세. 그 다음 작아졌어. 더 작아졌어. 자석의 속도도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봐. 요 V가 뭐야? V가 뭐야? 유도 기전력이야. 이 유도 기전력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기죠? 됐죠? 그다음 현재 여기에서 속도 V도 생기죠.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속도라고 쓸게요. 자석의 속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1등이고 무조건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유도 전류가 제일 센 곳 찾으세요. 기억. 그다음 니은, 그다음 디귿. 됐어? 그다음 속도, 자석의 속도도 기억, 니은, 디귿이야. 됐죠? 왜? 얘는 손실이 조금밖에. 손실 많이 됐고요. 더 많이 됐습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 문제 많이 나온다. 이거를 이렇게 내지 않고 빗면으로 해서 내도 똑같은 문제예요. 틀린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85번입니다. 자, 가까이 옵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이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아래로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가 더 생겨버렸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쪽. 또 두 개가 더 늘어났네. 그래서 아래에서 위쪽. 그래서 이 코일의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돼야 되죠. 그래서 NN 오지마 이세이야 청량. 아니면 그냥 다가오면 오지마. 그걸로 외우던지.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죠. 지금 현재 내려올 때는 전류가 빨간색에서 파란색 쪽으로 흘러야 돼. 검은색 쪽으로. 됐죠? 그때 지금 현재 검육의 눈금을 보니까 왼쪽으로 돌아갔네요. 왼쪽. 그럼 왼쪽으로 들어간 걸 편의상 플러스라고 하자. 맞죠? 그러면 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가지마! 위에가 S, 아래가 N극. 그쵸? 그럼 전기가 반대가 돼야지. 그럼 오른쪽으로 돌겠지. 그치? 그럼 얘가 처음에 내려올 때 여기서 왼쪽으로 간 칸수가 2칸이야. 근데 올라갈 때는 3칸이래. 오! 그럼 누가 더 빨리 움직였다는 얘기야. 올라갈 때. 왜? 각도가 크면 클수록 유도 전류가 세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되는 거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은 반대죠. 그렇죠? 반대야.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향하게 놓으면 그치? S극이 다가오는 거야. 야, 잘 봐. N극이 가까이. 근데 S극이 가까이. 그럼 뭐야? N극과 S극만 반대네? 그럼 요게 위쪽이, 코일의 위쪽이 N극이 된다면 얘는 S극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야? 왼쪽. 그럼 이거 어느 쪽이야? 오른쪽. 맞네요.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됐죠? 됐냐? 자, 그 다음 487번입니다. 자, 자석 1개고요. 몇 번 감았어? 4번. 그 다음 8, 8번. 그 다음 검육이래. 이게 4번, 8번, 8번이야. 그럼 이건 4. 여기는 8, 8입니다. 이게 뭐야? 가문수 n이야. 그 다음 속도를 보니까 천천히 스몰 v 빠르게 이동 라지 v.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녀석이 델타 파이 시간당 자속 변화가 제일 커요? 이 새끼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라가 1등, 그 다음 다고요. 그 다음 나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뭐야? 유도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수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알아보고 싶어? 얘네 둘 비교하면 되지. 1대2가 되겠지. 단 얘하고 얘하고 속도가 같을 때. 그 다음 우리는 속도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물어봐? 다하고 라가 되겠지. 왜 가문수가 똑같으니까. 됐죠? 자,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어. 얘들아 봐봐. N극이 다가왔네. 그럼 위쪽이 무슨 극 돼야 돼? N극. 여기도 무슨 극? N극. 가문 방향 똑같으니까 전류색이 똑같아요. 그 전류는 둘 다 이겁니다. 됐죠? 둘 다. 근데 얘는 S극이 오니까 위에가 S극. 그럼 위에가 N에 위에가 S로 바뀌었네? 전류는 반대. 그래서 얘를 뿔 들어간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1번.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나하고 다가 반대. 나하고 다구나. 얘들아 이거 조심해라. 가나다가 아니다. 다 나하고 다다. 같다. 맞네요.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모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그렇지? 나하고 라가 같다? 다 같아요. 빙고. 유도 전류의 최대값은 라가 다보다 크다? 맞네요. 5번.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계산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자, 487번입니다. 486번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볼게. 일단 A부터. 자, A가 다가옵니다. A를 우리가 편의상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럼 A가 다가오면 여기가 S극이 다가오는 거니까 오지마 이씨 청력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S극 돼야 돼. 그럼 S극 되려면 잘 봐. 현재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 이쪽에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여기가 S극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방향으로 갑니다. B방향으로 가면 여기 N극이잖아. N극을 못 가게 되면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S. 그럼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N극이 돼야 되죠. 그럼 전류가 거꾸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요.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다가올 때하고 멀어질 때하고 전류가 반대다. 아, 요거 안 썼네요. 요건 인력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 이번에는요. 여기 있던 애를 다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들어가는 거. 요건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요거를 스몰 b를 맨 처음이라고 하죠. 근데 잘 봐. 여기는 n극이 오는 거지. 얘하고 얘하고 틀려.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이야. 항상 운동의 반대야. 어디와 있어야 청력.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n극이 돼야 돼요. 여기가 n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여기가 n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야 되지. 그래서 얘는 이번에 이쪽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요. A입니다. A는요. S극이 멀어졌잖아. 멀어졌으니까 어디가 이 새끼야? 인력. 그럼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N극 되고 여기가 S극 되면 되죠. 여기가 N극 되려면 이렇게 흐르면 되죠. 전기가 이번에 이렇게.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잘 봐. 색깔별로 구분해줬어. 빨간색이 이거고 파란색이 이거, 검은색이 이거고 보라색이 이거. 여기가 V래. 여기는 얼마나? 2V죠. 시간당 자속 변화는 얘가 크지. 몇 배? 2배. 맞아? 그래서 얘네들의 전류를 우리가 편의상 1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전류는 뭐야? 2야 2. 알겠어? 그래서 여긴 전류가 크고 여긴 전류가 작아. 됐죠? 그 다음 재밌는 게 있네. 요 새끼하고 얘하고 전류 방향이 똑같죠. 그 다음 A하고 B 전류 방향이 똑같죠. 대신 전류는 B가 셉니다. 저 A보다 이 B가. 됐죠? 자, 1번. 가의 자석이 A하고 B를 지날 때 유도 전류 방향은 무조건 반대죠. 무조건 반대입니다. 오지마 가지마니까. 땡. 반대. 그 다음 자석이 스몰 A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라고 했어. 자, 스몰 A를 지날 때 빨간색입니다. 스몰 A를 지날 때 보라색이야. 하지만 누가 크다고 했어? 보라돌이가 크다고 했지. 같다? 아니요. 나가 커요. 왜? 속도가 빠르니까. 그 다음 자석이 스몰 B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몰 B하고 스몰 B라고 했는데 가하고 나하고 반대죠. 여기서는 아래쪽, 여기서는 위쪽. 반대. 나에서 자석이 스몰 A와 스몰 B를 지날 때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죠. 오른쪽, 오른쪽. 여기서 왼쪽, 왼쪽. 똑같습니다. 이거 어느 쪽이라고 해야 돼? 오른쪽. 그럼 정답 5번이겠지 뭐. 자석이 A를 지날 때 자기력의 방향은 가하고 나에서 서로 반대다라고 했어. 자, 가는 왼쪽이고요. 나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왼. 이건 뭐라고? 오. 하지만 잘 봐. 방향은 서로 반대지? 크기는 누가 더 커? 크기는 얘가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자기력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기력이 더 커요. 큽니다. 그래서 얘가 더 커요. 나가 더 커. 다시 한번.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기력은 뭐에 비례한다?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 그래서 여기가 자기력이 큰 거야. 그래서 운동 방해를 많이 하겠죠. 운동 방해를 많이 한다? 유도 전류가 많이 생긴다. 됐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488번. 자, 잘 봐. 여기가 N극이에요. N극이니까 어디와 있어야 청력? 그럼 여기 무슨 극 돼야 돼? N극. 여기 무슨 극 돼야 돼? S극. 그럼 전류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왼쪽입니다. 그 다음 이제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럼 지나갔으면 S극이 멀어지는 거하고 똑같잖아. 어디가 S야? 인력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여기가 N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S극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전류는 반대로. 그래서 저항에는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무조건 전류가 반대다. 교류 전기가 발생한다. 자, 자석이 P와 Q를 통과할 때
저항에 흐르는 유도절의 방향을 비교하여 라고 했어. 유도절의 방향은 반대다. 그 이유는 뭐다? P점이 있을 때는 코일의 왼쪽이 N극, Q점이 있을 때는 코일의 오른쪽이 N극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조리 있게 쓰시면 돼요. 자, 489번입니다. 발전은 전자기호도. 하지만 모든 발전 방식이 전자기호도를 항상 쓰는 건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니? 항상 쓰는 건 아니야. 아닌 것들 제일 높인 게 딱 두 가지 알아두라겠죠. 누구? 태양광, 태양전지. 두 번째, 수소 연료전지. 화학에너지가 직접 전기로 바뀝니다. 이건 전자기호도 써먹지 않습니다. 까먹지 마. 그다음 발전에서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태양에너지가 근원이냐 근원이 아니냐. 핵발전 같은 건 태양에너지 근원 아니야. 알겠어? 그런 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489번입니다. 이거 뭐예요? 발전기죠. 발전기에서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여기 있는 코일만 움직이지. 자, 코일이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 그럼 자석 변화가 없지. 등등등. 자석이 늘어나지. 어떤 자석이? 현재 이 그림에는 너희들의 아름다운 눈깔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막 통과하고 있지.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봐. 0도잖아. 아무것도 없지. 근데 점점 딱딱딱딱 올라가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 내부에서는요. 현재 이 그림에서는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새로 생겨. 왜? 오른쪽 자기력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현재 NS 고정, 코일이 움직여. 그럼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델타 파이가 생기는데 이 델타 파이는 누구 때문에 생겨? B 곱하기 델타 S 때문에. 코일이 자석 속에서 면적이 바뀌어. 그래서 델타 파이가 생겨.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유도 전류는 무조건 뭐다? AC 교류. 그래서 지금은요. 면적이 커지고 있으니까 요 내부에는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겨야 돼? 코일 내부에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아니 전류가 아니야. 요 왼쪽 방향으로 자기 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잘 봐. 요 상태에서 극단적인 게 이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흐르면 되지.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됐죠? 코일을 빨리 누를수록 시간당 자속 변화가 크다? 밝다. 맞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이거 꺼지지 않아요. 밝아졌다 흐려졌다 밝아졌다 흐려졌다 하지. 꺼졌다 켜졌다 아니다. 온오프 안 된다. 까먹지 마라. 온오프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온오프 안 돼요. 자, 다음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했어. 아니죠. 방향은 교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 사인 함수 꺼내죠. 전구의 밝기는 자석의 세기하고 관계 있죠? 정답은 기억. 자, 491번. 자, 코일이 고정돼 있고 얘가 돌거나 얘가 고정돼 있고 밖에가 돌거나 아무튼 자속 변화가 생겨요. 자, 그러면 전자기류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발전이 된다.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맞습니다. 자기장 방향은 계속 바뀌죠. 자석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석의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운전하는 거. 이게 발전기야. 정답은 기억되고 4번. 자, 490번. 예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실제 이걸 달고 운전하면 존나 힘들어. 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픽시 자전거 요새 보냐? 애들 없냐? 몰라? 픽시 자전거 얘기 안 했어? 많이 아직도 많아? 야, 그거 겁나 위험하다구만. 유튜브에서 보니까 멈추려면 브레이크 밟은 건 1m만 멈추는데 그건 10m까지 가야 되겠구만. 그리고 막 어떤 놈은 픽시 자전거 못 멈춰가지고 정지에 있는 자동차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빡 부딪혀가지고 대가리 다 찢어지고. 그거 차 잘못이 아니지. 정지해 있는 차에 지가 갖다 꼬라본 건데. 와, 너도 자전거 타냐? 너도 자전거 타냐? 너 픽시 타냐? 픽시 타지 마. 저 새끼 한데. 픽시는 안 타더라도 픽미업은 타도 돼요. 픽미업 이건 괜찮아요. 알겠죠? 왜? 픽미업 몰라? 픽미업? 그렇죠? 그건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맞잖아. 그거. 맞잖아. 자, 490번.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맞습니다. 자석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바뀐다. 델타 파이. 오케이.
그다음 바퀴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면 전구가 켜지지 않는다? 아니, 켜지죠. 자, 492번입니다. 발전의 원리. 자, 그림과 같이 고정된 자석에서 그 자석 사이에 코일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 즉, 요거. 누가 얘를 돌려줘야 돼. 요때 누가 돌려주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결정되는 거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수력 발전. 그치? 물을 끓여가지고서 얘를 돌려요. 그럼 화력 발전일 수도 있고, 그 다음 핵분열에 의한 원자력 발전일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바람 때문에 가도 풍력 발전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치? 그때 코일에는 유도전이가 흐르는데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자기유.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쓰세요 라고 하면 운동이 전기로 운전해. 그치? 운전해. 이렇게 되는 거야. 발전기는 운전입니다. 넘겨. 나는 니들 나이 때 20세기 인간이었잖니. 그래서 21세기가 돼서 지금 현재 21세기야. 하늘 날아다닐 줄 알았어. 운전 안 할 줄 알았어. 어? 그치? 근데 니들도 알다시피 지금 하늘 날아다녀요? 드론이 날아다니죠. 그치? 아직도 땅바닥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당분간 니들이 좀 있으면 20살 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 학원 가서 운전면허를 따겠죠? 그치? 그러면 그때도 기어다닐 것 같아. 기어다닐 것 같으니까 그냥 아빠 차나 엄마 차를 눈독 들여. 눈독 들이 있다가, 그치? 엄마 그리고 보통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대학 수학 능력 보고 이제 입학 발표가 나올 때 할 게 없단 말이야. 할 게 없다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죠 라고 하면서 나가서 알바하는 애들이 있는데, 알바를 한다 치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아도 될 거 아니야. 그때 운전면허를 따두세요. 왜? 그때 운전면허 딴다고 하면 집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니네 운전면허 한 번 딸 때 100만 원 정도 들어요. 니 무슨 돈이 있냐? 선생님, 저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벌어서 딸 거예요? 100만 원이야. 집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알겠어? 그때 하시는 거야. 참고적으로 우리 집은 내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큰애 작은애, 아빠 나는 운전 안 할 거야. 내가 운전을 하면 민폐야. 응? 민폐야. 사고 날 것 같아. 무서워. 안 하더니만 우리 요새 큰애, 아빠 운전면허 따려고 하는데 지원해주면 안 될까? 응, 안 돼. 알겠어? 해준다고 할 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됐어? 그리고 조심할 거, 운전면허 땄다고 제발 밤에 아빠 차나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가지 마. 그래서 사고 나면 조투더 망입니다. 나는 사고 안 났지. 나는 사고 안 났지. 누구라고 한 적은 없었어. 알겠지? 나는 사고 안 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완전 문제. 하지만 지금은 아시죠? 내가 고백했으니까. 그때 운전면허 따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죠. 너 할 것 같아 이 새끼. 남자애들은 이게 부릉부릉에 대한 욕망이 있어가지고, 특히 남자애들 중에 어렸을 때 엄마가 운전할 때, 그치? 막 옆에서 막 뒤에 막 니네 때는 아마 카시트 안 앉았을 걸? 에? 이러고 있을 때, 그치? 엄마가 간혹 가다가 애를 옆에서 이제 자기 운전하는 그 운전대하고 여기 사이에 딱 앉혀. 그럼 조용해져. 그럼 조용해져. 그럼 애가 그거 자꾸 이런 애가 있어. 진짜야. 지금도 간혹 가다 보면 그러고 운전하는 엄마들이 있어. 진짜 그 애가 오죽했으면 그랬냐 치지만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사고 나면 어떤 집은 강아지가 거기 있더라. 강아지 안고 여기서 안고. 물론 오죽했겠냐마는 그러다 사고 나면 엿대는 거야. 그래서 애들하고 단둘이 운전한다? 되게 힘들어요. 진짜 되게 힘들어요. 애는 따로 봐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운전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문제야, 문제. 오케이? 됐어? 자, 493번.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 이씨. 그나마 조금 보인다. 요거 그림 맞나? 이 그림 맞나? 대충 이 그림 같은데? 자,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냐? 시계 방향으로 돌린대요. 시계 방향으로 돌린대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린대요. 됐죠? 그러면 잘 봐. 요 상태에서 딱딱딱딱딱딱 됐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요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이 지금 줄고 있지. 그럼 아까 반대의 그림이죠. 그럼 얘는 오른쪽 자기력성이 줄어. 그럼 내부에서 오른쪽 자기력성이 나오게끔 유도적이 흐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유도적을 흐르려면 극단적인 게 이거라고 했죠? 이렇게 흐르면 되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자, 근데 문제는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유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여 전구를 더 밝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찾으래요. 간단하죠? 자석 변화를 크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더 센 자석 빈구, 코일을 더 빨리 빈구, 코일을 반대 방향 안 빈구. 정답은 기억니. 495번입니다.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연소 과정과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전자기 유도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어. 자, 보일러 뭘까요? 열 에너지가 운동으로. 이게 보일러야.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게 바로 발전기야. 됐죠? 그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해줄까? 자, 이 상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죠.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그렇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이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사실 이것도 보일러에서 일어나지. 됐죠? 사실은 이거야. 근데 연소만 쓰라고 해가지고 열과 운동만 쓴 거지. 됐죠? 실제는 이게 정답이다. 그다음 494번. 자, 화력발전소. 자,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공기하고 접촉시킨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높은 열을 통해서 그 다음 열을 붙여. 이게 연소, 화학 반응이죠. 그래서 물 끓여, 수증기, 터빈 돌려, 발전기, 전자기 붙여. 됐죠? 자, 그러면 화력발전 과정에서 화석의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 발전기에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화운전입니다. 화운전. 화운전. 정답 5번. 자, 그다음 496번. 원자로에서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 이게 핵 분열이야. 이것도 질량 결손이야. 뭐라고? 이거 뭐 때문에 생겼다고? 질량 결손 에너지. 핵 분열입니다. 그러면 이 열 가지고 뭐를 합니까? 물 끓여. 여기 물 끓이고 있어. 물 끓이고. 물 끓이면 이제 얘가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터빈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 가지고 발전기에서 운전을 하겠죠. 운동이 전기. 그래서 그다음 이 원자로에서 핵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 언젠가 원자로가 녹겠지? 그걸 막기 위해서 냉각기에서 물을 막 쏴줘서 얘를 식히는 거야. 됐어? 됐니? 그때 이 냉각기에 있는 물, 이거 강물 쓸까? 수돗물 쓸까? 아니, 바닷물 써요. 왜? 강물은 마르더라도 바닷물은 마른 적이 없잖아. 알겠어? 그래서 핵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이 단단한 암석지대에 바닷가에 있어요. 알겠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후쿠시마 옛날 원전 누출 알지? 걔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바깥쪽에서 계속 물 뿌렸잖아. 터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부가 녹아가지고 아래가 녹은 거야. 아래가 녹아가지고 아래가 녹아서 밑으로 쑥 들어갔어. 그래서 지하수하고 융착을 했지. 지하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하수로 막 쌀을 싣고 뭐 하고 뭐 하고 했을 때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무시하게 했잖아. 참고적으로 아직도 여기 못 들어갑니다. 드론처럼 로봇을 보냈는데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렸어. 못 들어가요 여기. 못 들어가. 그 정도야 여기. 그리고 이때 여기 노심이라고 하거든. 원자로 내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물은 떨어지고 너무 올라가서 그때 총리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실은 실화야. 야, 내가 책임 다 질 테니까 옆에 있는 바닷물 뿌려. 응? 이러다 죽고 저러다 죽고 해본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그때 과학자들이 뭐라냐? 이거 바닷물 뿌렸다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반대했거든. 그래도 하라고 했어. 왜? 이거 그냥 일반적인 뿌리 수돗물 같은 게 다 떨어졌거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한번 해본 데까지 해보자. 혹시 아냐? 재수 좋으면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결론은 어떻게 됐어? 살았잖아. 바닷물 뿌렸어. 온도가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터지진 않고 안으로 녹아면서 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나마 그래서 피해가 덜한 거야. 안 그랬으면 작달났어. 그리고 그거 알죠?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우리는 이걸 이겨내고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산물들이 안 팔리니까 먹어서 응원하자 이런 말이 있었거든. 그래서 후쿠시마 거기 그 출신 연예인을 강력 동원해서 거기 가서 캠핑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하다가 다 암 걸려 다 대잊어버렸어. 그때 죽은 애들이 우리나라 따지면 BTS급이야. 일본 내에서. 야, 쉽게 얘기해서 BTS 멤버 중에 승현이라는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현이가 야, 네가 네 동네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하니까 네, 알았어요. 제가 가서 캠핑하고 물고기 잡아먹을게요. 그러고 나서 뒤진 거야. 1년 후에. 암 걸려가지고. 되게 위험해. 알겠어? 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자력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원자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죠? 고개 끄덕이는 애는 누구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핵융합하고 핵분열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지?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야 이거 제발 틀리지 마. 이거 잠깐 정식줄 놓으면 무조건 틀리는 게 이거야. 핵융합하고 핵분열하고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건설량들을 정하는데 지리적인 제약 많죠? 냉각수.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 3번입니다. 넘겨. 자, 497번 핵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라늄의 핵반응이라고 돼 있어. 이거 뭐야? 핵분열입니다. 뭐라고? 핵분열. 자, 요 과정은 니들 따로 앞에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자, 무거운 우라늄 원자핵이 있어. 여기에 중성자가 달라붙어서 약 들이십니다. 근데 그냥 중성자가 아닙니다. 이 중성자는요, 느린 중성자. 그러면 이 원자핵이 쪼개져. 빡 쪼개져. 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녀석은요, 당구공 알아? 당구공? 포켓볼 같이 당구공 모여있어. 모여있는 녀석에 한 공이 딱 붙으면 딱 하고 쪼개지지. 그치?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쪼개지는데 이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해?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보다 좀 가벼운 애를 쪼개지지? 얘가 좀 더 무겁겠네. 가볍게 보이고. 그러면서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거든. 근데 이 중성자는 빠른 중성자.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봐라. 하나의 우라늄이 중성자 하나 때문에 반응을 하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 세 개의 뭐가 나왔어? 중성자. 이 세 개의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하고 또 반응해.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와? 세 개의 중성자, 세 개의 중성자,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하나 가지고서 세 번. 또 하나 가지고 세 번. 그럼 9번. 또 세 번씩 27번. 또 세 번씩 81번. 또 세 번씩 243번. 또 세 번씩 926번. 맞지? 몰라.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알겠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거 빠르잖아. 이거 느리잖아. 빨라지는 걸 느리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그쵸? 이 빠른 녀석을 느리게 만들어줘야 돼. 느리게. 그때 써먹는 게 바로 감속제라는 녀석이야. 뭐라고? 감속제. 됐어? 감속제.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잠깐만.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있어. 어인지 아인지가 헷갈려. 감속제인지. 감속제 제. 감속제인지. 이게 헷갈리네. 지금 헷갈려.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 야, 니들 내 나이 되면 맞춤법 어려운 거 알죠? 감속제가 어인지 아인지 헷갈리네. 어이가 없네. 그치? 네, 그런 게 헷갈린다. 자, 이때 감속제를 쓰는 게 뭐냐? 이 녀석이 바로 감속제 쓰는 게 물입니다. 뭐라고? 물. 뭐라고? 물. 이때 이 물이 무거운 물이냐? 경수로. 중수로. 가벼운 물이냐? 경수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이거 말고 탄소를 쓰게 돼요. 물이 보통 많이 써. 됐어? 자, 그럼 이 감속제가 곧 하는 역할은 뭐냐?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바꿔주기 때문에 얘가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패스트라고 써줍니다. 뭐라고? 패스트. 그래서 만약에 외운다면, 학교에서 배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감속제 때문에 빨라진다. 감스트라고 외워놔. 너 이 새끼 뭐 알지? 너 닮은 애. 그치? 너 닮은 유튜버 알지? 감스트. 자, 1번 A는 중성자 맞습니다. 그럼 핵분열 맞아요. 발전 과정에서 질량결손 맞아. 방출하는 에너지로 물 끓여 수증기 맞아. 우라늄에 저장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죠.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500번 화력 발전에 비해 핵 발전이 갖는 장점으로 옳은 거라고 돼 있어. 건설 장소의 제약이 작다. 핵 발전은 크죠.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많이 들죠. 발전 과정에서 온실기체 배출력이 적다. 유일하게 이거. 그래서 지구 온난화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게 요게 장점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야. 사고가 일어나면 무진장 많죠. 발전소의 가동과 중지가 어려워. 됐죠? 정답은 3번. 498번입니다. 자, 우라늄의 핵 반응에 의해 핵 분열입니다. 방출하는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모습 간단히라고 돼 있어.
핵 반응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돼 있죠? 이거 뭐라고 쓰면 돼? 핵 분열이라고 쓰시면 되죠. 핵 분열로 인한 질량 결손 에너지. 그다음 원자력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어. 핵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죠. 됐죠? 그다음 원자로 밖에서 그 열을 가지고 물 끓입니다. 자, 그다음 501번이다. 자, 발전 방식이라고 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한대 화력 발전, 우라늄을 사용한대 핵 발전. 그치? 자, 공통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야. 얘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죠. 됐어? 그럼 얘도 역시 뭘 끓여? 물 끓여. 그래서 보일러 쓰고요. 그럼 터빈이 발전기에 대해서 의해서 전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둘 다 전자기유도 쓴다. 공통점이야. 됐죠? 자, A는 핵발전, 화력발전이죠. 땡. 이건 B입니다. 자, 기억에서는 화학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죠. 기억에서는 화학에너지가 잠깐만 터빈을 돌리려면 운동까지 발생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잘 봐. 얘네들 전부 화학에너지가 열로 바뀌고 열에너지가 운동 바뀐다 해도 되겠는데? 니은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 되네요. 정답 니은 디귿 4번. 다시 한번 기억 보일러야 화학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뀐다. 되죠. 화학이 운동. 기억. 우라늄 가지고 열 나오죠? 잠깐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서 열 나와. 이 열 가지고서 운동으로 바뀌죠. 여기 운동. 됐죠? 그러면 기억에서는 화학에너지? 이건 안 되겠다. 여기서 열 나오죠. 여기서 화학에너지고. 요건 틀렸네. 요건 기억이 여기만 있잖아. 그래서 요것만 맞아. 이은에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 운동이 전기. 얘는 화학에너지. 여기는 핵에너지.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 틀렸다. 됐죠? 기억에서는요. 핵에너지가 열이 운동. 이런 식이야. 화학은 죽었다 간에도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 499번.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공통점. 전자기유도 쓰는 거.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방사성 폐기물은 핵발전이고요. 질량결손 일어난다? 핵발전이고요. 터빈의 운동에너지? 빙고. 전자기유도.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다? 핵발전이고요. 태양에너지를 근원으로 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화력발전인데 문제가 있어. 고갈될 우려가 있죠. 그 다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3번. 502번. 핵발전소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돼 있어. 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지난번 교과서하고 조금 논조가 바뀐 게 느껴지거든. 옛날엔 이렇게 원자력 발전 많이 안 냈어. 근데 원자력 발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교과서를 만든 게 지금은 깜빵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뭐라고 했어? 우리가 살 길은 원자력이라고 있잖아. 맞잖아. 신재생 에너지 막 줄이고 원자력 발전소다 해가지고 체코하고 뭐 해가지고 이면기가 어쩌고저쩌고 요새 나오는 거잖아. 그치? 내가 니들한테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왜 저번 교과서하고 일맥상통하. 저번 교과서는 주관점이 뭐야? 이런 발전이 있는데 단점이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 교과서였거든? 갑자기 논조가 확 바뀌어버렸어. 신재생 에너지 말고 요거에 방점을 줘. 이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뭐야? 대통령 뜻에 따라서 이렇게. 야, 이씨. 개인적으로 원자력은 현재까지만 쓰고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돼. 한 번 사건 겪었잖아. 우리나라에서 만약 후쿠시마처럼 됐잖아. 그럼 반경 100km 안에는 아무도 못 살아. 니네 옛날에 체르노빌에서 방사선 누출돼 가지고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나와. 영화가 있어. 체르노빌이라는 영화가 있어. OTT 드라마거든. 거기 사람들 다 죽었어. 가족 지킨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폐쇄를 했는데 어디까지 폐쇄한 줄 알아? 반경 100km. 니네 여기 창조를 이렇게 우리 대전에 만약 핵발전소가 있고
반경 100km면 어디 끌고 갔냐? 반경 여기서 100km. 어딜 거 같냐? 나는 요거밖에 몰라. 여기가 대천이야. 여기가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여기부터 100km까지가. 그럼 여기는 사람을 다 살 수가 없는 황폐한 땅이 된다니까? 어? 그러면 위쪽으로 아마 천안이나 위에 있는 뭐 저기 거기겠지. 위에 천안 위쪽. 아래는 전주 뭐 이쪽. 오른쪽은 어딘지 모르겠다. 오른쪽 가본 적이 없어. 무섭지 않냐? 그럼 야 여기 반경 100km 이게 반경이 100이야. 그 면적이면 얼마나 넓겠어? 아작이 난다니까. 아작이 나요. 자, 그래서 핵에너지 관련 안전 관련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뭐 그렇겠지. 냉각수 방류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주변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안 좋겠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그건 아니지. 정답은 기억 니은이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별로. 자, 도덕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넘겨. 자, 1등급 완성. 좀 더 올려야겠다. 자, 503번. 자, N극이 다가옵니다. 그치? 근데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다가오지 마, 오지 마, N극.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으로 청력. 자, 이번에는 얘가 정지하고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치?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아? N극이 멀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지마 S극 인력입니다. 인력이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잘 봐라. 얘가 얘를 밀잖아. 얘도 얘를 밀어. 그럼 잘 봐. 얘가 얘를 잡아당기잖아. 이렇게 인력으로. 얘도 얘를 잡아당겨. 그래서 인력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모등심은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 상호 반대. 상호작용.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그 다음 잘 봐. 얘하고 얘하고 움직여. 근데 속력이 모두 같대. 그럼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m/s야.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상대 속도가 0입니다. 속도 변화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도 조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발생해. 얘는 어떻게 발생해? 잘 봐. 오른쪽 10, 왼쪽 10. 그럼 오른쪽 10을 플러스 10이라고 하자. 왼쪽 10은 마이너스 10이다. 맞아? 그러면 이게 나고 이게 남이야. 내가 본 남의 속도는요. 남의 거에서 내 거 빼주면 돼. 그럼 남의 건 10, 내 거는 마이너스 10인데 빼.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20이지. 이 새끼가 제일 빨라.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아? 나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 반대편은 나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지.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가고 저 새끼가 나한테 올 때 어떻게 돼? 하고 가지. 얘가 제일 빨리. 얘가 속도 변화가 제일 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유도 조절은 얘가 제일 세. 됐어? 그래서 얘 입장이건 얘 입장이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잡아당길 거야. 인력. 얘가 얘를 또 잡아당기겠죠. 인력. 이렇게. 됐지? 그래서 유도조절의 방향은 N극, N극만 따지면 돼요. 됐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가하고 나에서 전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반대. 됐죠? 다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빙고. 전류의 세기는 라에서가 가에서 크다. 왜? 얘는 속도가 크고 얘는 속도가 작으니까. 됐어? 그래서 보통 문제 낼 때 이렇게 냅니다. 얘를 우리가 V라고 하잖아? 그럼 얘도 V죠? 그럼 얘는 뭐야? 여기 이거 V고 여기도 V인데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가 얼마가 돼? 2V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대 1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가물수가 다 똑같으니까. 정답은요. 니은 디귿입니다. 4번. 자, 이 문제는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 문제 별표해 놓으시고. 됐어? 자, 시간에 따라 거리관계 그래프가 나오죠? 됐니? 자, 시간에 따라 거리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니? 라고 한다면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치? 그럼 시간분의 거리가 뭐니? 속도야. 여기서 속력이라고 쓸게요. 상관없어. 속력이. 뭐야 속력이 되겠까? 자석의 속력이 되겠지. 코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쵸? 그때 잘 봐. 이동한 거리는 H에서 3H, 3H에서 H. 맞지? 똑같아요. 그럼 시간 비율이 얼마야? 4대 2. 2대 1이네. 그럼 속력 비율은 1대 2야.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V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 2V가 되는 거야. 얘는 나한테 온다는 얘기.
여기는 오니까 오지 마. 얘는 가지 마. 그럼 힘은 반대네. 그치? 그 다음 극도 반대네. 전류도 반대네. 그래서 잘 봐. 여기가 N극이 오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요 코일의 윗부분이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 그러면서 얘를 오지마 반대쪽으로 청력. 얘는 가지마. 그래서 위쪽이 S극, 얘 힘은 아래쪽. 근데 유도전류는 누가 제일 크다고? 예. 그럼 선생님 왜 가운데는 안 따져요? 얘는 기울기 없으니까 속력이 0. 그냥 가만히 멈춰 있다는 얘기죠. 그치? 자기장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빵입니다. 빵이에요, 빵. 자, 2초하고 7초일 때 전류 세기는 누가 더 커? 2초. 여기 7초. 여기 누가 더 커? 7초가 더 크죠. 2초와 7초일 때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 빙고. 5초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 가운데.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몇 번? 4번.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 이런 문제 진짜 잘 풀어야 돼. 이거는요. 고2 수준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정말 쉬운 문제야. 고2 입장에서. 고1인데 이 정도도 못 푼다? 아유, 이건 중3하고 뭘 차이가 없는 거죠. 저 정도는 풀 줄 아셔야 돼. 자석을 고정하고 그 아래는 전구가 연결된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인대요. 됐지? 코일을 움직인대. 코일을 위로 가면 얘 입장에서 뭐야? 오지마! 그래서 여기가 N극. 그래서 얘가 얘를 못 오게끔 밀 거야. 됐어? 이게 어디로 갈 거야? 위로 갈 때. 위로 갈 때.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위에서 이제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가면 오지마! 아니 가지마가 되겠죠. 얘는 올라갈 땐 오지마! 내려갈 땐 가지마. 그래서 여기가 S극대고, 그치? S극대니까 힘은 위쪽으로 받을 거야. 됐죠? 자, 전구의 밝기는 코일의 가문수하고 관계가 있죠? 비례합니다. 코일을 위로 움직일 때, 아래로 움직일 때 전구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 교류. 코일을 아래로 움직일 때, 그래서 아래로 움직이면 얘가 S가 되고, 그 다음 힘은 위쪽으로 가면서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거 아까 안 썼네, 청량. 됐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위쪽이 S극이 돼야 되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이니까 1번. 506번입니다. 자,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합니다. 왜냐 이거 다 풀어야 돼. 시간 없어. 자, 그러면 지금 볼게. 자석이 P에서 밑으로 툭 내려갈 때 이 코일에 이때하고 유도 전류가 생길 거야. 왜? 여기서 내려갈 때는 오지마. 그래서 밀어내. 이건 뭐야? 청력. 이제 Q점을 지날 때는 가지마. 그래서 뭐가 생겨? 인력. 여기는 인력이 생겨. 그래서 요 청력 생길 때하고 인력 생길 때 누가 코일이?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반대죠. 근데 유도 전류의 세기를 봤더니 재밌네. T1보다 T2가 더 커요. 됐지? T2가 더 큽니다. 그럼 T2가 더 크다는 얘기는 T2가 T1보다 크다는 얘기야. 유도가 크고 유도가 작아. 맞아?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볼게. P하고 Q에서 지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해야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왜? 유도전류가 작고 유도전류가 크니까. 됐죠? T1일 때와 T2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이렇게 있어. 야, 이게 당연히 T1이 위쪽이고 T2가 아래쪽 아니야? 맞죠? 시간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에 있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아요? 됐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봤더니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 여긴 청력이고 인력이잖아. 그치? 힘이 반대면 전류가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반대입니다. 정답은 니은이겠지? 2번. 됐습니까? 얘들아, 자석을 가만히 놓았다? 0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런 걸 자연학화 운동이라고 한다. 그럼 얘는 평상시 자연학화 운동하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져, 더 천천히 떨어져.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자, 507번입니다. 아이고, 이건 더 올려야 되네. 509번 먼저 하고. 자, N극이 접근할 때와 S극이 접근할 때 N극이 오면 오지마 N극, S극이 접근하면 오지마 또 S극. 유도전의 방향은 반대다. 맞네요.
자석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는 일정하다?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겠죠. 자석을 빨리 회전하면 전등이 더 밝아진다? 맞습니다. 4번. 슥슥슥 됐네요. 자, 이걸 가지고 막 돌리면 얘가 막 돌아가면서 N극이 멀어지면서 S극이 다가오고 S극이 멀어지면서 N극 다가오고, 그래서 자속 변화가 생길 거야. 그러면서 얘는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교류. 자, 자석을 1초에 1회 밑줄. 두 번째 회전수를 1초에 3회 밑줄. 됐죠? 그 다음 가문수가 어떻게 했더니 나를 반복한다라고 했는데, 전류의 최대값은 나보다 라에서 크다라고 해서 크다, 가문수가 커야죠. 자, 나에서 1회 회전하는 동안 검lik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C니까 무조건 변화해야 되죠. 전류의 최대값은 나보다 라다에서 더 크다라고 했어. 왜? 1회, 3회 이게 자속 변화가 크잖아. 맞네요. 많은 기억이다. 맞네요. 정답은 니은디귿. 몇 번? 5번. 넘기시고. 자, 508번입니다. 핵발전 과정 순서 없이라고 돼 있어. 자, 먼저 핵분열부터 일어나야 돼요. 핵분열이 먼저 1등이니까 얘가 1등. 그 다음 열에너지 가지고서 수증기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 증기가 타빈 돌려 다음에 이제 운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다 가라, 나다 가라, 나다 가라. 3번이네요. 510번. 자, 공통점하고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어. 공통점은 뭐다? 전자기후도다. 그 다음 두 번째, 물 끓인다. 열에너지 이용한다. 차이점은 뭐냐? 얘는 태양에너지. 얘는 태양에너지 이용하지 않는다. 자, 기억, 발전 과정에서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거 디귿이죠. 연료의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이거 디귿이죠. 신재생 에너지다 라고 돼 있어. 둘 다 해당은 안 되죠. 에너지 고갈의 우려가 있다? 됩니다.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한다? 기억이죠. 정답 4번. 자, 마지막 장. 자, 511번하고 12번입니다. 자, P를 통과할 때 저항에 흐르는 유도줄의 방향을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네? 오지마! 청력. 그럼 알지? 얘가 얘를 밀면 얘도 얘를 민다라는 거. 됐어? 그러면 여기가 N극이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되면 되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저항의 왼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자석이 P와 Q를 통과할 때 코일로부터 받은 자기장의 방향수래요. 크기가 아니라. 그럼 여기는 청력, 여기는 뭐가 생겨? 인력. 그럼 여기가 S극이니까 여기는 뭘 바뀌어야 돼? N극. 여기 S극 바뀌어서 전류는 반대. 하지만 전류는 여기가 세고 여기가 약해요. 그래서 자기력도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 내가 알려줬지. 크고 작고. 자, 515번 볼게요. 가는 요게 원자로죠. 핵발전이죠. 핵분열입니다. 얘는 화력발전입니다. 자, 가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중 공통점이라고 했어.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이 부분이죠. 둘 다 물 끓입니다. 자, 가나 발전 방식이 공통으로 가지는 단점을 쓰세요라고 했어. 자원 고갈의 염려가 있죠. 자, 마지막 장, 마지막 513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자석의 크기와 모든 마찰은 같고 AB의 길이가 같대요. 자, A에서 자석이 운동하는 동안 구리간에 흐르는 유도들의 방향이라고 있어. 여기 N극이 다가옵니다. 모두의 맥극이겠죠? 청력이죠?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겠지? 여기는 S극이 되겠지?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하겠다. 됐죠? 정답은 기억. 자, 514번 AB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처음 있던 에너지가 손실되는데 손실이 조금밖에 안 돼. 손실이 많아. 그래서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많고 역학적 에너지가 적고 빠르고 느려. 그럼 빠르다. 여기를 뭐라고 한다? 느리다. 그럼 빠르다 느리다는 뭐야? 속력.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 근데 거리가 똑같다며. 써 있잖아. AB 길이 같다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속력이 크면 시간은 짧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시간은 짧고요. 시간이 깁니다. 됐어? 그래서 A보다 B의 시간이 길어.
그 이유는 뭐야? 느리잖아. 왜?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손실됐겠죠. 자, 517번.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의 핵하고 부딪히게 되면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가벼운 애들. 또 그러면 빠른 중성자가 느린 중성자로 바뀌면서 또 우라늄하고 반응해. 그래서 이 핵 분열 반응은 뭐라고 한다? 연쇄 핵 반응이 일어나죠. 핵 분열이 일어나.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 느린 거. 여기 써 있다. 느린. 여기서 나오는 애들 뭐라고? 빠른. 그럼 빠른 애들을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 느린. 빠른 애들, 느린 애들 바꿔주는 감속제라고 하는 거다. 자, 화력 발전과 비교할 때 이를 이용한 발전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했어. 장점. 대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죠. 대량 에너지. 그 다음 온실 지구 온난화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 단점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뭐야? 설치. 이거를 이 화력발전소에 건축? 장소에 제약이 있죠. 장소에 제약이 있고. 그 다음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런 게 단점들이죠. 온난화하고 관계가 없죠. 됐죠? 개인적으로 이걸 왜 힘썼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